반갑습니다. 국민연금 윤영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욜로족과 파이어족 중에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즘 트렌드죠, 그죠? 이 두 개념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민우 씨는 둘 중에 뭐 하시겠습니까? 둘 다 고르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렇죠. 예. 네. 저는 파이어를 하겠습니다. 파이어, 네. 인생 파이어. 네. 역시 공격적이신 분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자, 우리 지은 씨는 저는 욜로요. 욜로. 네. 아, 욜로로. 네. 자, 여러분. 욜로와 파이어족. 요즘 아마 2030 세대들은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지금의 행복과 소비를 즐기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파이어족은 어떻게든 강제 저축을 하고 지출을 줄여가지고 저축과 투자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40대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하겠다. 나의 인생을 살겠다는 거죠. 정말 극단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 제가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국민연금 강사로서 보통 기업체들, 신규 직원분들 재무 교육을 가면은요, 실제로 욜로인 분들이 훨씬 많아요. 요즘은 특히나 파이어족보다는 그래도 나는 가늘고 길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자본주의는 감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후회하고 뭐 예를 들면 아쉬워한다고 해서 써버린 돈과 지나간 시간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화를 내거나 조급함을 느낀다고 돈이 모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5년과 10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욜로와 파이어족 중에 무엇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 그 부분을 오늘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초년생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여러분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강제 저축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건 일단 목표 금액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고 싶다면 한 달에 80만 원씩 저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80만 원 하나의 적금 통장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주택 청약 10만 원이나 20만 원 그리고 적금은 2개, 3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혹시 이번 달에 소비가 많아지면 적금 불이백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년에 5천만 원 혹은 7년에 1억이 있는데요.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예시일 뿐이고 나는 과연 내가 나중에 내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목표를 실현하고 종잣돈을 모은다고 했을 때 내가 실현 가능한 목표를 한번 꿈꿔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돈을 만들었죠. 목돈을 만들었으면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금리가 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투자에 대한 경험이나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도 우리가 시간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하시다 보면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잃지 않는 투자. 그죠? 그래서 장기간 분산 투자하셔야 되고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투자와 관련된 건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면 투자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정말 강의 많이 하거든요. 그런 강의 들어보시면서 투자에 감을 익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1,000만 원 사겠다 이런 게 아니죠. 삼성전자를 한 주나 2주 아니면 10주를 사보는 거예요. 이 등락폭을 견딜 수 있냐 이거죠. 그죠? 그리고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ETF를 사거나 아니면 흔히 말해서 간접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소액씩 꾸준히 넣어 보았을 때 아, 세상의 금리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세상의 환율이 금융시장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구나. 주가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구나라는 걸 조금씩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1억을 버는 건 불가능합니다. 소액씩 꾸준히 모아서 그 목돈을 만들었을 때 이제 해야 될 건 뭘까?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돈을 만들었어요. 오늘 강의 주제죠. 뭐 하실 겁니까? 써야죠. 아, 여전히 소비를 얘기하시네요. 아, 우리 파이어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집을 사야죠. 우선 여러분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 입사를 하고 나서 제가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으니까 제 옆자리에 있는 과장님이 저보고 이렇게 하셨어요. 윤주임 그렇게 열심히 저축해봤자 나중에 집값 오른 거 못 쫓아간다. 적당한 시기에 집을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저축을 하면 이 자본주의는 저를 버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자산 증식 속도는
우리가 저축을 해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고민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다? 여러분 주택청약통장이죠. 그리고 집을 마련하기 전에 아마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이 부모님 집에 살지 않는다면 전세나 월세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을 잘 지키시면서 불려나가시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저축해놓은 돈, 목돈을 투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저축을 통해서든 계속 불려나가셔서 드디어 대망의 청약에 당첨이 되시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계약금 명목이나 아니면 시드머니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은요 절대 1년이나 3년 이내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5년, 10년 가까이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청약통장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국민 2명 중에 1명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혹시 민우 씨랑 지은 씨도 가지고 있나요? 네, 네,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가지고 있죠? 네. 언제 걸릴까요? 10년 10년 후에? 네. 중요한 건 청약을 넣어야죠,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 청약통장을 갖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약통장도 3가지가 중요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좀 길어야 되고요, 그죠? 전세, 월세 살면서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 매달 불이익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불이익금액은 2만 원에서 50만 원인데 회차당 10만 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시면 주택청약에 그냥 10만 원 계속 매달 넣는 거예요. 자동이체로 놔두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꿈꾼다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연말정산의 주택청약통장은 20만 원까지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여유자금이 된다면 20만 원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가져가시자. 아시겠죠? 그래서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고 청약 금액이 달성이 되고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되니까 반드시 청약통장은 직장생활 시작하는 그때 아니면 솔직히 대학생 때부터 가입해도 돼요. 최대한 길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해당 조건에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이신 무주택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금리를 줍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한 1%에서 2%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강생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용되신다고 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청약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 요즘은 워낙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청약홈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청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가 사는 곳의 주변에 청약 아파트는 무엇이 있고 청약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뭘까? 1순위, 2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을 안 하셔도 돼요. 결혼하기 전이라도 꾸준히 부동산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나중에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집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사회초년생이신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는 것은 보통 부동산이 청약을 할 때 일반 공급은 경쟁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려야 될 건 특별 공급이에요. 보통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고요. 아니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사회초년생분들이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꼭 알고 계세요. 보통 뭐 다자녀라든지 노부모를 복양한다든지 이런 특별 공급도 있지만 사회초년생이 노릴 수 있는 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넣어보시라는 거죠. 근데 넣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다? 돈은 있어야 돼요. 계약금은 내야 되거든요. 계약금 내고 나면 중도금도 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청약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 이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집을 마련하기 전에 보통 사회초년생분들이 전세나 월세에 많이 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처음으로 집을 거래하다 보니까 이 집이 예를 들면 빚이 많은 집이라든지 선순위 채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전세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못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집을 계약하실 때는 부동산 소장님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건 원칙이고요. 집 주인도 직접 만나 뵙고 실제로 집의 채권 관계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만약 이사를 가시죠. 이사를 가시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실 게 이사 가시면
전입신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이사 가고 나면 너무 바빠서 며칠 미룹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사 간 그날 하셔야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두자. 거주하시면서. 아시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찝찝하신 분들이 계세요. 보험이 필요하다. 그거 여러분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험까지 한번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셔서 모은 돈, 그게 전월세 자금으로 혹시라도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면 목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월세 자금이나 아니면 주택 자금이 좀 부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관련된 정부 지원 전월세 자금 대출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하시면은 부동산 소장님께서 업자를 연계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홍보 팜플렛 같은 것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준에 맞게끔 가장 저리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월세 자금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될 겁니다. 열심히 청약통장 넣어가지고 네. 하늘에 별을 따듯이 하셔서 정말 청약이 되신다면 여러분 실제로 이건 거의 천운이 필요하지만 분양을 받는 그 시기까지는 꾸준히 청약통장 유지하셔서 목돈을 만들어 주셨다가 나중에 집은 내 돈만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혹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질문을 우리 한번 받아볼까요? 네, 그러면 그 주택을 사거나 집을 살 때 저희는 자금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출이나 이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 상품을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앞 강의 질문과 좀 유사한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건 여러분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목적에 맞게끔 돈을 계속 불려나가셔야 되는데 하나의 상품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아 나가신다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분들이시라면 은행의 예금 상품, 보험상의 비과세 연금 저축이라든지 아니면 비과세 장기 저축성 보험 아니면은 금융사의 상품들을 좀 복합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집을 구입한다고 하면 최소 1억에서 2억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좀 긴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월세보다는 이자가 더 싸고 집은 사면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결단력이 있으시네요. 하지만 그 결단이라는 것이 잘못 발휘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집은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죠. 똘똘한 한 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즘은 집값이 조금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많은 정보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내가 거주하는 회사와의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나의 생활 근거의 이런 어떤 동선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주택은 특정 시기에 구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양을 받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턱대고 집을 사시면 나중에 특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고 자녀 출산 시기까지는 두고 보시라. 그리고 자 여러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회초년생분들이 뭘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이 집 좋다더라. 이거 지역주택조합인데 여기 들어가면 5년만 기다리면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받는다더라.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집은 우리가 가급적 분양받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도심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학군이 좋고 교통권이 좋고 입지가 좋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건 대단지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좋은 아파트 똘똘한 한 채는 구매하시라. 하지만 무턱대고 뭐 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심 외곽에 매물이 별로 없는 싸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네. 기다려 보시면 우리 청약 될 수 있어요.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청약 통장 잘 불입하시고 꾸준히 달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강의 들어보시니까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금융 그리고 정보 지식을 조금은 더 레벨업 해드리기 위해서 사이트를 2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는 여러분들 금융감독원의 파엔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금, 보험, 증권, 그리고 금융 꿀팁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생이지만 돈을 더 잘 모으고 내가 고생해서 모은 돈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이 사이트 방문하셔서 금융 정보를 쌓아 나가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저희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여러분 재무 목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재무 목표별로 목적 자금을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종합 재무 설계하는 방법을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사무실이나 혹은 신청해 주시면 저희 직원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예요. 찾아가서 이렇게 재무 설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도 동시에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긴 강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재무 강의를 할 때 엔딩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가 한 말입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조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뿌리칠 수도 없죠.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 나가시고 5년 아니면 10년 이내에는 또 다른 나, 그리고 조금은 더 가치 있는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본 돈을 허투루 쓰지 마시고요. 작은 푼돈이 목돈을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성취감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일 거고, 작은 행복이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주변 분들 그리고 스스로 재무목표 잘 세우셔서 정말 5년,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